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벌써 한 학기가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말 보고서 관련해서 자료를 오픈했고요. 다음 주까지 제출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 뭐 기말고사 안 끝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고, 생각보다 질문이 안 들어와서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 참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자신이 없거나 교양 있는 친구들 생각보다 이렇게 재주가 뛰어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감을 못 잡고 헤매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간단한 팁 또는 힌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뭐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이 코드를 필요하면 갖다 써도 되고요. 필요 없으면은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갖다 쓰라는 거지 이게 뭐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전혀서도 못 되는 친구를 위해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보고 필요하면 이용하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양식을 내가 제시를 했죠. 그래서 뭐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문제는 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구되는 문제가 4개로 구성이 돼 한 프로그램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 각각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여기서 뭐 각각 아래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해야 되고 자바 코드를 보고서에 삽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림 형태 말고요. 텍스트 형태로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는 용도가 아니라 나중에 백업하려고 복사해서 내가 이클립스 돌려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라 꼭 그림으로 넣지 말고 텍스트로 집어넣고요. 표에다 집어넣고 또는 본문에 집어넣고 글씨 사이즈는 뭐 굉장히 작게 해주면 됩니다. 출력할 때 안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일에만 들어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은 결과 화면 또는 파일에 출력된 내용도 이건 캡처해서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 어떻게 사용한다. 이 설명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 클래스에 가능하면 학번을 집어넣으라고 한 거는 혹시 복사한 건지 아니면 내용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 편집을 해 쓰라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거는 생으로 다 코딩하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주 좋은 거고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내 강의자를 이용하거나 또 다른 교재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샘플을 갖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요구한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 거다, 친구랑 유사하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무조건 둘 다 복사를 인정해서 점수를 인정할 수 없는데 남이 써서 갖다 적당히 편집해 쓰는 것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옆에 적어놨죠. 본 자료는 참고용이고 교양있는 비전공자를 위한 것이다. 필요한 부분을 이용하고 보고서 작성하기 바란다. 기타 보고서 작성 관련된 화면 구성, 파일 출력 양식들은 요구 자료만 포함된다면 자유롭게 구성해도 된다. 내용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표지 부분은 그대로 하고요. 여기는 요 그림 지워버리고 본인 사진, 최근 사진 마스크 벗은 상태로 사진을 셀카 찍어서 캡처 삽입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열 전공자, 이 말은 의미는 농담 반 섞인 거죠. 교양 없는 전공자, 전공하는 친구들은 인터넷이나 기타 자료 또는 소스, 인터넷 검색에 나온 소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UI 이용해도, GI 이용해도 됩니다. 괜히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건데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 막판에 수행했는데 한 3주 진행을 했죠. 근데 그것만으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는 힘이 듭니다. 충분히 압니다. 뭐 일정도 그렇고 비대면 수업이라 좀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감출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UI로 작업해도 됩니다. 그리고 강시 설명하지 않은 자료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적 처리하는 내용이 처리하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거지 내가 제시한 틀에 너무 꼭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굳이 이제 맞춘다 그러면 요 정도 기본적으로 학번, 이름 또는 이름 학번, 그다음 학기, 그다음 성적 3과목 정도 들어가도록 구성을 해 주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기서 변별력을 주려고 집어넣은 문제가 요 3번, 요 3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 제시할 때는 이 부분은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주진 않습니다. 학번이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학생의 성적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새로 추가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동명이인에 대한 처리까지 포함이 되면 아마 이 부분이 A를 받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가 제시한 자료나 인터넷 검색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잡3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UI를 이용한 경우도 가점 적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실력 있으면 이걸로 하고요. 어쨌든 UI 쓰는 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사용법 정리 어떻게 사용하고 기본적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뭐 그림에서 작업 단위 한 단계 한 단계를 캡처해서 집어넣으면서 간단히 설명 적어줘도 됩니다. 물론 이 내용도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시된 이 보고서 양식을 이용하고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항만 포함이 되면 된다는 거고요. 여기 각각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전체 프로그램을 이 작업 단위로 잘라서만 설명을 해준다면 통짜로 짜는 또 괜찮습니다. 통짜로 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기타 관련된 사항은 채팅방에다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내가 제시한 샘플 힌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시된 문제 세 가지고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 정도는 쉽게 다 할 수 있도록 힌트가 이 정도 문제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에서 거기까지는 제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 샘플을 그대로 본다면. 그리고 잡3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동명이인인 경우 처리, 즉 학번은 다른데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름으로 조회했을 때 처리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 말고 기타 자유롭게 분석 보고서를 하나 이상 추가하라는 겁니다. 하나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걸 표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번이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4번은 웬만한 친구 거의 다 하더라고요.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요. 뭐 석차순으로 출력하는 거, 거기다가 여러분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내가 의도하는 거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자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도를 잘 이해하고 해주기 바라고요.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 충분하니까요. 잘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전공자는 가능하면 UI를 사용하는 쪽, GUI를 사용하는 쪽을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된 내용은 가능하면 다 오픈하고 다음 학기는 오픈이 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요. 어쨌든 1번, 2번 정도는 이 강의 자료만 보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걸로 A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정이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요. 얘는 뭐 뿔을 붙여주는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예, 첫 번째는 데이터 입력받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학생 10명의 1, 2학기 성적을 키보드로 입력받아 파일로 저장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샘플로 제시된 거에는 학기 구분은 없습니다. 학기 구분이 없는 상태로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유도리 있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요구한 건 학기 구분을 하라고 한 거고요. 예, 자신이 없으면 학기 구분 없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A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그 이클립스에 보면은 요 밑에 콘솔 창이죠. 콘솔 창에서 직접 입력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일이 생성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내 이름 집어넣어 놨는데 여기에 분명히 본인 이름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 이름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에는 본인 학번이나 이름이 표시되도록 뭐 캡처나 구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복사도 걸러낼 수 있는 거고요. 본인도 본인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가볍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파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죠. 예, 기본적인 코드는 별도 메소드로 다 빼놨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input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힌트도 input이라고 설정을 해 놓았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변수들 지정해 놨고요. 메시지들 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파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죠. 요까지가 어디 갔냐? 네, 요까지죠.
요까지가 반복되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캔이라고 키보드 스캔 쓰는 거 사용했고요. 변수명을 위에 지정한 거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까지가 키보드로 입력받는 내용이죠. 데이터는 한 줄로 처리되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 실행 결과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프로그램을 딱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일단 표시가 됩니다. 메시지 나오고 그 커서가 깜빡이는데 커서가 어디서 깜빡이든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콘솔창에 타이핑 치면 자기가 위치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글 이름 공백 주고 그리고 학번 공백 주고 점수 하나, 둘, 세 개를 주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그 다음에 여기 2번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어넣고 엔터 치고 집어넣고 엔터 치고 해서 6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은 이후에 7번째가 나왔을 때 여기다 마침표를 치게 되면은 데이터 입력이 종료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입력 종료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while면 반복문이 수행이 되는데 입력된 데이터의 글자가 마침표면 종료해라 브레이크해서 요걸 빠져나가도록 구성을 했죠. 빠져나가면 데이터 입력 끝이라는 메시지가 나가고 지금 파일을 닫아버립니다. 왜? 벌써 여기서 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CNT 이거는 그 입력된 데이터 개수를 카운팅하는 용도로 쓴 거고 그밖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예외 처리해 놨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니까요. 이게 다 됐으면 키보드 입력도 막아버리고 최종적으로 토탈 몇 개의 데이터가 입력됐다고 요 메시지죠. 이걸 출력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거 있죠. 요거는 지금 저장된 파일이 test.txt에 저장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 다운표 속에 슬래시, 백슬래시 2개 들어가는 거고요. 혹시라도 본인 프로그램 보안이 잘 설정되어 있으면 C 드라이브에 이게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입출력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C 밑에 슬래시하고 temp, TMP 또는 TMP 밑에 이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혹시 이제 보안 프로그램이 불법적인 또 허락받지 못한 프로그램이 파일을 생성하는 것, 특히 C 드라이브는 많이 제한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요거 다른 걸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리할 때 이렇게 화면이 처리된다는 거, 그리고 출력 파일도 꼭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보다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 학생 정보 이거 별도로 클래스로 정의해서 전공자들 같은 경우 클래스로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도 UI를 쓰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데 아직 UI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키보드로 콘솔 창에서 직접 입력받는 방식으로도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인풋은 이렇게 처리합시다. 본인 할 수 있으면 그냥 본인 방식대로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리스팅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말 과제에서 처리되는 모든 리스팅은 첫 번째 단계에서 파일에 저장된 내용을 갖다 써야 되는 겁니다. 파일에 저장된 내용을 갖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불러내서 그 성적의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석차, 등급 등을 표시하는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파일에서 어떤 파일이 있으면 이 내용을 불러들여서 뭐 어레이라든지 벡터에 담은 다음에 이거를 모니터로 출력하는 이런 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레이에다 담는, 그러니까 벡터에 담는 거, 어레이에 담는 거 두 가지라고 화면을 출력할 때 벡터나 어레이에서 값을 불러 쓰는 방법, 그 예를 좀 들고 있거든요. 요 어레이를 쓸 때, 벡터를 쓸 때 그 차이점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레이를 쓸 때는 사용할 배열의 개수, 어레이의 개수를 미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점을 편하게 처리하려고 벡터라는 개념이 적용이 됐죠.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그 배열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임의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배열은 그게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샘플로 제시된 데는 어레이와 벡터를 둘 다 제시했습니다. 뭐 여름 편한 대로 하는 게 좋고요. 벡터를 쓰면 내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벡터를 쓸 때 좀 제한사항이 많아가지고 굳이 뭘 쓰라고 지정은 하지 않는데 어쨌든 제시는 다 해놓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벡터를 쓰는 걸로 설명을 했죠. 일단 벡터를 정의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test.txt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들여서 버퍼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벡터에다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줄 단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줄 단위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파일의 내용을 다 읽고 끝이 날 때, 너리면 파일의 끝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때까지 읽고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닫도록 했습니다. 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지금 내가 2-1로 여기 설명해 놨죠.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 하는 과정 중에 시스템 아웃하고 출력되는 부분들이 요것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설명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많은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런 뭐 본인의 능력을 보이는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최종으로는 이제 집계된 건 어떻게 나온다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죠. 여기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2-2로 되어 있는 거 아까 이 앞에서 벡터 이름이 어떻게 했지? 벡터를 벡터라고 지정했거든요. 그 벡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요까지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벡터에 엘리먼트에 몇 번째 벡터인지만 지정해서 화면에 그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아까랑 화면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지금 라인 단위로 처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할 때 이게 구성하는 요소를 이름, 학번, 각각의 점수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덩어리로 묶여서 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벡터 쓸 때, 어레이 쓸 때 좀 차이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벡터에 들어있는 걸 어레이에 집어넣는 건 요 명령 하나로 끝납니다. 아주 쉽죠? 네, 오브젝트라는 거 어레이라고 줬죠. 여기다가 이 벡터에 들어있는 걸 다이렉트로 확 다 집어넣어 버릴 수 있거든요.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레이에 들어있는 걸 한번 찍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은 배열이 지금 1차원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줄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파일에 있는 거 읽어내고 벡터에 담거나 배열에 담는 요령은 요 힌트를 이용해서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런 거 할 때는 제시된 코드를 먼저 쭉 돌려보고 똑같이 돌아가는지 내가 설명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먼저 쭉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냐에 따라서 필요한 거 추가하고 필요 없는 거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디자인도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좀 바꿔주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이런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가 여러 개 나올 때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는 거 난 좋아합니다. 네, 그거 참고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불러들여 벡터와 어레이에 집어넣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과정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은 소팅입니다. 정렬이죠, 정렬. 예, 기본적으로 내가 제시한 문제에 보면은 뭐 석차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수를 매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 때, 집계표를 만들 때는 석차순, 또는 학번순, 이름순, 이것만 해도 벌써 보고서가 3종류로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제시한 문제 4번째 부분에 보고서를 추가해라라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름순, 석차순, 또는 학번순, 또는 학년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프롬 조금만 고쳐도 보고서 개수는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라고 소팅 방법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그 불러들인 내용을 배열에 담아서 그 배열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그거 참고하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본 데이터를 건드리진 않습니다. 불러내기만 하고 배열에 담아 쓰고 끝나는 거거든요. 원본을 네, 원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파일로 출력하는 거, 이거 다음에 설명할 레퍼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불러내서 정렬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렬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간고사, 중간평가 때도 한번 사용했던 그런 문제거든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보면 먼저 파일을 읽어드리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예, 요거는 이제 소팅하는 거. 소팅하는 부분. 이 부분 보면 감 잡히잖아요. 스와핑하는 내용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이게 버블소시죠. 두 개씩 비교해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게 버블소시라는 거 알고 있고요. 다른 방법 써도 됩니다. 다른 방법 썼으면 어느 방법 썼다고 표시해주면 더 좋고요. 나름대로 아직 여기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아니고 특별한 뭐 알고리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방법이나 써도 좋습니다. 셀렉션 서, 버블 서, 퀵 서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그냥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뭐 내용 보면 알겠지만 배열에 담긴 걸 그대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고 그러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어레이에 저장을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아까 앞에서 설명할 리스트랑 틀리게 요거는 읽어 드린 다음 맞지. 예. 그 내용을 한 줄로 되어 있는 데이터 내용을 잘라 가지고 배열에 집어넣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걸 확인하려고 밑에 이걸 집어넣어 놨는데 배열에 2차원 배열 선언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죠? 어디 갔냐? 여기 2차원 배열 선언했거든요. 샘플로는 11개를 일단 잡아줬습니다. 배열은 들어갈 때 기본 사이즈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잡아놓고 했고요. 2차원 배열인데 아까 같이 여기는 1차원으로 집어넣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읽어드린 내용, 버퍼에 담긴 내용을 리스트에 담아놨고 리스트를 스트링으로 지정한 다음에 스프릿이라고 해갖고 요걸로 해서 잘라내라. 빈칸 기준으로 잘라내라라는 명령을 줬습니다. 그럼 한 줄에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빈칸 들어있고, 빈칸 들어있고, 빈칸 들어있고, 빈칸 들어있죠. 그걸 잘라갖고, 요건 배열의 첫 번째 방, 요건 두 번째 방, 요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에다 집어넣는 명령이 바로 얘입니다. 한 줄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배열로 지정했는데 배열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거든요. 데이터 타입이 동일하다는 거죠. 즉, 여기서 스트링을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 신경 써서 봐줘야 되고요. 요 명령 하나만으로 2차원 배열에 데이터를 쭉 잘라서 집어넣어 준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부분 때문에 C나 이런 언어에서는 좀 귀찮은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바에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서 쉽게 처리가 되네요. 그리고 RCNT는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배열을 11개 잡았다고 무조건 11개 최대값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 파일에서 읽어 드릴 때마다 여기서 일씩 증가시켜 줬기 때문에 그 값을 갖다가 나머지 부분도 모두 적용을 했습니다. 다 RCNT 쓰고 있죠? 여기도 RCNT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에서 불러들여서 그 다음에 스프릿 메소드를 써서 배열에 2차원 배열에 하나씩 담긴 걸 확인하려고 영행 0열에 이거 들어있고 영행 1열에 들어있고 영행 2열에 여기 들어있고 그래서 파일이 잘라진 거 이렇게 잘린 겁니다. 파일이 잘라져서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렬된 거는 여기 보면 유수봉 나가요, 하나 더 추가요, 마지막이요, 끝이요 라고 그랬는데 여기 정렬된 데이터, 즉 요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출력한 결과나 얘거든요. 여기 보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죠. 가나다라, 마, 바, 사, 아, 차, 가, 하. 그렇죠? 파일에 저장된 거 아닙니다. 화면에만 출력한 경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순으로 해라.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다가 보고서를 만들면 되고요. 학번 순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 써야 되냐? 여기서 요걸 0번이 아니야. 맞죠? 요걸 1번으로 해주게 되면 학번 순이 되죠. 요거 0번에 첫 번째 방에 이름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요거. 예. 그래서 요걸 1번으로 하면 학번 순이 되고 그리고 또 뭐 뒤에다 뭐 합계나 평균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배열도 혹시 여러분이 쓸 걸 대비해서 대비 안 했구나 참. 요 숫자도 늘려갖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뭐 합계하고 평균 구하는 부분은 아마 뒤에 레포트 부분에 다시 한번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름순, 학번순으로 보고서를 출력할 준비까지는 됩니다. 소팅 방법 요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죠. 그리고 요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프로그램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데이터도 하나 넣었을 때 5개 넣었을 때 10개 넣었을 때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진짜 정렬이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오케이? 또 힌트라고 그러면 요거 문자를 크기 순으로 할 때는 꼭 compare to라는 메소드 써야 됩니다. 숫자일 때는 그냥 크다 작다 같다의 그 비교 연산자를 써도 되는데 산술적 비교. 그런데 문자열일 때는 저 메소드를 써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왜 0보다 큰지는 앞에 설명해서 알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겨야지 본인도 공부하니까. 오케이. 예, 그 다음 이제 보고서 출력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레포팅이 여러 가지 있고 네 번째 문제에 보면 이런 보고서를 내달라고 했었잖아요. 앞에 소팅 기능을 이용해서 이름순, 또는 석차순, 또 학번순, 이렇게 다양한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기법들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팅은 크게 두 가지 설명할 거거든요. 내가 평가할 때는 데이터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보고서 출력, 이건 이제 파일로 출력이 되든 화면으로 출력이 되든 다 별도 건수로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파일로도 보내고 화면으로 내보냈다. 그럼 두 건이 되는 겁니다. 나는 추가 기능을 얼마나 했냐로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내가 제시한 문제 푸는 건 당연해요. 내가 제시하지 않은 추가 기능 또는 자유롭게 여러분의 창의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배운 걸 바탕으로 자유롭게 써봐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지, 내가 시킨 것만 따라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보고서를 나름대로 추가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보고서의 뭐 완성도, 내용의 풍부함 이거 보지 않습니다. 개수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의 그 품질, 질적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적인 것도 무시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오케이? 한번 살펴봅시다. 예,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건 파일로 출력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작성이 되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출력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 화면 구성하려고 폼 때문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동일하게 갖다 썼습니다. 요까지 있죠. 그래서 파일에서 읽어드려서 배열에다 다 담아줬습니다. 앞에서 바로 소타 때 썼던 그 코드입니다. 많이 중복되게 사용이 됩니다. 일단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출력할 파일을 지정한 다음에 이 내용을 이거 화면으로 출력 안 됩니다. 예, 직접 다 파일로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여기서 지금 배열에 담았습니다. 여기 어레이란 배열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첨자 어디 있었지? 여기 있네. 예. 여기서 반복문을 돌려서 요게 데이터 내용을 처리하는 거죠. 요거는 보고서의 제목을 만든 거죠. 이게 제목. 예, 제목을 만든 거고요. 요거는 마무리죠. 마무리. 예, 마무리 끝선. 예, 끝선 정의한 겁니다. 예, 나머지 데이터는 여기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이 요겁니다. 얘들 있죠. 가나다 소팅이 안 돼 있는데? 예, 소팅된 건 여러분 짜집게서 써야겠죠. 앞에서 정리한 소트 코드 갖다가 잘 붙여서 쓰면은 이름순, 학번순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합계평균도 구해졌네? 예, 특별한 거 아닌데, 일단은 지금 모든 데이터가 이 어레이에 들어있고, 어레이는 이제 스트링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트링은 연산을 할 수가 없죠. 연산 붙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티저 파싱 인트 해가지고 그 배열에 들어있는 거를 인티저 정수로 바꿔서 더하고 해서 썸에 담아놨고요. 썸을 갖다가 3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평균은 플로팅으로 설명을 했죠. 소수점이 있는 상태가. 그래서 여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출력되도록 좀 구성을 했습니다. 지정을 안 해갖고 다 0으로 나와요. 딱 떨어지나 근데? 이 떨어지네 또 우연치 않게. 암산으로 되죠 이 정도. 딱딱 떨어지게 돼 있네. 조금 이상하지만. 예,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 아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테스트 아웃이라는 곳에 저장이 됐습니다. 혹시 이걸 실행시킨 다음에 테스트 아웃 내용을 보려고 하면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확장자가 아웃인 경우는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바로 메모장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열어놓고 윈도우 탐색기를 끌어들이거나 여기서 열기로 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표시되는 내용이 여러분이 폰트를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다 뒤죽박죽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어디 적어놓지 않았나? 네, 요거는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이 프로그램에다가 여기다 적어놔 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쁘게 보기 위해서는 폰트 사이즈, 어떤 폰트를 썼고 글자 크기는 얼마로 했습니다. 그때 가장 보기 좋다는 말을 좀 적어 주어야 됩니다. 본인이 작성한 그 출력 파일을 가장 이쁘게 볼 수 있는 폰트와 폰트 사이즈를 프로그램 어딘가 적어 놔야지 내가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고요. 어려운 상황 아닙니다. 또 이게 또 화면으로 출력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파일이 좀 지저분하죠. 그거 파일 열고 닫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줄바꿈 부분도 걸리고요. 화면 출력은 이거 중에서 대부분 빼버리고서 파일 관리가 다 빼버리면 화면 출력 있죠. 명령만 바꾸면 되죠. 여기 파일 아웃 라이트라는 것 대신 시스템 아웃 프린트 쓰면 그냥 바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처리된 내용은 4-123. 가능하면 이 번호를 집어넣는 건 여러분이 작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분하라 해서 사용하라는 의미로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돌려보고 결과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파일 열어서 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배열에 담고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산을 한 다음에 즉 보고서를 만들어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예, 이건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건 화면으로 출력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화면으로. 아까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파일로 나갔던 이 내용을 화면으로 출력할 때거든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틀린 게 없어요. 파일 관련된 것만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파일 관련된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 출력만 라이트에서 프린트 라인으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밖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줄바꿈 관련된 거 다 빼버려도 되고요. 여기서 프린트 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서 줄바꿈을 입어주죠.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보다 이걸 먼저 보는 게 좋은데 좀 센 걸 해야지 이거 볼 때 쉽고 만만하게 따라올 것 같아가지고 순서를 바꿔놓은 거고요. 예, 이거 이용해서 화면을 출력하는 거 구성해 주면 됩니다. 내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제시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이 기법들을 좀 많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기 어떻게 했죠?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파일에 있는 내용을 배열에 담아 놓고 작업을 처리했죠. 예. 그 3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회, 수정, 추가 삭제 이거 할 때도 배열에 담아 놓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담아 놓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그 내용을 파일로 저장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잡3에 있는 내용 그거 가볍게 힌트 준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출력하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좋다. 라고 코드 제시했습니다. 잘해야 할 텐데. 예,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메인이라고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패키지도 라이브러리 지정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클래스를 갖다가 랩 파일 001이라고 잡아줬고요. 메인 메소드는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그리고 필요한 이 메소드들을 위에 적어놨거든요. 아까 앞에 설명한 것들 input 1, list 1, sort 1, 레버트 1번, 2번. 여러분 보고서 쓰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를 이 자료에서 고르려고 하지 마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가 시킨 대로 받아서 다 돌려보기 바랍니다. 여기 제시된 코드를 다 다운받아서 타이핑 쳐야겠죠. 그래서 이클립스에 집어넣어서 돌려보고 내가 여기 보여준 이 그림과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한 이후에 그걸 수정해서 본인의 보고서를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돌리게 되면 한 방에 다 돕니다. 입력받고 바로 리스트 뽑아내고 소팅한 다음에 보고서 파일로 출력하고 화면에 출력하는 과정이 한 방에 해결이 되거든요. 앞에서 보여준 그림들은 내가 요만큼은 주석 처리, 요만큼 주석 처리해 놓고 보여준 내용이니까 요 소스 앞에 그 오른쪽에 있던 그림들이 다 이걸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점점점 부분이 앞에 보여준 샘플 소스 코드를 집어넣을 자리죠.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뭐 여러분 편하게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그 틀에 박힌 교육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어떤 힌트를 주면 힌트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스타일대로 해도 됩니다. 나는 성적 처리한 프로그램만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전혀 손을 못 대는 친구가 있을까봐 제시를 하는 거고 그런 친구는 제시된 것만 그대로 따라서 먼저 만들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제목 바꾸고 좀 틀 바꾸고 뭐 이쁘게 꾸미고 이런 작업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멋진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늘 프로그램 짤 때 하는 얘기는 하나씩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씩 해결하고 만들다 보면 그게 이제 이뻐지고 괜찮은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요 정도만 돼도 기말보고서는 충분한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좋은 점수를 원한다면 더 꾸며보라는 거지. 알았죠? 예, 지금까지 가볍게 기말보고서 작성 요령, 힌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혹시라도 프로그램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비대면 수업에다가 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쭉 뭐 보고 끝나면 되잖아요. 과제로 제시한 것들도 공부하려고 덤비면 참 좋은 샘플, 좋은 재료들인데 대부분은 아마 책이나 강의 자료만 보고도 쉽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만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것만 따라온 친구들은 좀 벅찰 수 있습니다. 비싼 돈 내고 다니는 학교죠. 가능하면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노력을 했다면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교양이지만 교양업계 그냥 보고 끝나면 안 되죠. 보고 끝나는 건 교양이 없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꼭 한 번씩 힘들진 않습니다. 이거 안 해보고 좀 낯설어서 그런 거지
직접 한번 우리 과제하듯이 있는 거 그대로 받아 돌려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고쳐도 됩니다. 고치다 보면 좀 보이게 되고 보이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고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고서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제시한 이 샘플 예제 먼저 돌려보고 쭉 훑어본 다음에 아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순서를 잡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 이렇게 꼬셔갖고 그래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손 놔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제출 기간도 충분히 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다 필기고사 다 끝내고 다른 과제를 끝난 다음에 해도 되고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날 잡아서 해야 됩니다. 예, 그냥 잠깐 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보고서는 아닙니다. 아마 적게 잡아도 하루 남 포기해서 좋은 점수 안 받을래 해도 한나절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요. 욕심 부리면은 뭐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내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고서는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